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해방의 밤입니다. 제가 좋아하고 꽤 여러 번 소개한 은유 작가님의 신간이고요. 책 편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독자를 포함한 편집자, 또 다른 작가, 친구,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. 편지들과 함께 책에 대한 소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은유 작가님의 책 추천과 진심 어린 편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. 은유 작가님은 쓰기의 말들 싸울수록 투명해진다.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. 루포 작가기도 하면서 에세이 작가기도 하면서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5년 만에 나온 산문집이라고 하고요.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여성의 삶에 대한 얘기, 노동에 대한 얘기, 글쓰기에 대한 얘기, 삶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데요. 이 책이 편지다 보니까 그 말투의 다정함 때문에 멀리 떨어진 글이 아니라 되게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. 읽다 보면 이 생각이 딱 듭니다. 해방의 밤. 밤이 그냥 실패와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될 수 있는 그 작은 빈틈에 독서를 하든 글쓰기를 하든 편지를 쓰든 읽든 받든 뭔가 마음에 내가 가졌던 여러 고민들이 약간 답변받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.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은유 작가님의 특유의 위로, 글쓰기에 대한 투쟁, 글에 대한 사랑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로 추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는 책이고요. 신성아 작가님이 쓰셨고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. 부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보면요. 로맨스에서 돌보는 마음까지 찬란하고 구질한 질문과 투쟁에 관하여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변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.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. 어느 날 아이가 코피가 멈추지 않고 소아모로 판명이 됩니다. 그래서 갑자기 일로부터 단절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요. 그때 겪었던 여러 마음과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이 책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. 에세이인데요. 엄청 묵직하고요. 정직해서 날카로울 정도예요. 부제에서 나오는 로맨스에서 돌보는 마음까지. 그러니까 로맨스 하면은 낭만적이잖아요. 그런데 그 로맨스에서 결국은 돌보는 마음. 돌볼 때는 누군가의 희생, 누군가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걸 쭉 다루면서 그래서 제목을 딱 보면 이거구나 싶은 게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. 그래서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병 때문에 자기 삶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. 근데 그럴 때 왜 엄마에게만 그 돌봄에 대한 질문과 부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날카롭게도 비판을 하시거든요. 근데 또 작가님의 일상은 그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돌보는 얘기도 담겨져 있습니다.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이 무너진다. 예외 없이 도처에서.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각자도사 사회가 있었거든요. 평균 연령이 올라갔잖아요. 그럴 때 어쩔 수 없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일을 못하게 될 때 누군가는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.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가는데 또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.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각자 도생 정도가 아니라 각자 도사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그 사이에서 정치, 복지 시스템이 없다면 그 로맨스, 사랑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누구든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.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나 하면서 그 의혹들에 대한 글쓰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지금 읽는 내내 그 문장들과 내용들이 날카롭기도 하고요. 제가 피할 수가 없어서 턱턱 가슴이 이렇게 붙잡히기도 했는데요. 왜 결국에는 이런 돌봄 노동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지도 다루어지고요. 모성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럼에도 작가님의 선택은 그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을 감안하고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잖아요. 그 사랑과 의혹들이 마주할 때 우리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.